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감독님이 진행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네.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예, 저는 오늘 그 탈출 GV 예, 놀러온 배우 국정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주에서 내일을 위한 탈출을 시작한 북한병사 임규남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출 맡은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영화를 며칠 전에 이제 보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같은 반에 있었던 한 60대 정도 되시는 노부부라고 하기 좀 뭐하죠. 아무튼 그 부부분이 이렇게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 제가 어떻게 엿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영화가 너무 재밌다. 배우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한다. 하면서 그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봤던 영화 빠삐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빠삐용하고 좀 비슷한 정서나 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감독님께서? 네, 조금 있고요. 네. 근데 빠삐용이란 영화도 그렇지만 거기 주연한 더스틴 호프만 말고 스티브 맥킨이 네네.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옛날에 2008년 정도에 재훈 배우님이랑 이 약탈자들이란 영화에 출연하신 적이 독립 영화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잠깐 이렇게 맞아요. 잠깐 이렇게 경기도 어느 모텔에서 같이 잔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숙소를 같이 써서. 네. 근데 되게 어색한데 재훈 배우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 봤는데 제 기억에 남은 스티브 맥킨을 좋아한다? 하여튼 스티브 맥킨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같이 이제 탈주로 만났을 때 스티브 맥킨은 빠삐용도 있고 또 제목에 하나 더 붙인 대탈주라는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이 또 스티브 맥킨이고 그래서 뭔가 닿는다 연결된다라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삐용이 연상된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영화 보면서 되게 뭐랄까요, 그런 좀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종필 감독님은 제가 이제 영상원 다닐 때 저희 후배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감독님 단편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달나라 여행인가요? 달세계 여행. 예, 그 영화의 그 여운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영화에는 참고로 한예리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고 감독님 영화 단편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재훈 배우는 또 그런 영상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던 배우였었어요. 아마 그 08학번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마 가장 많은 영상원 단편 영화를 출연했던 배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둘이 이제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또 쓸데없는 감동을 좀 받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 학창 시절에 좀 서로 알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이렇게 만난 또 네네. 소감도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처음 본 게 2008년도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딱 한 번 수업을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감독님 중편이었나? 네, 그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수많은 출연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에서 출연해야 되는 거 때문에 그 수업을 빠지고 갔었죠. 네네. 근데 그 작품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보통 그런 영화를 확인시켜주지 않죠, 감독님.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아셨어요? 재훈이 형이 왔었다는 걸? 아이 그럼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게 어. 되게 중국 황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선 왕도 아니고 중국 황제가 근데 황제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 중에서 황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중국도 어린 황제가 되기 전에 어떤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재훈 배우님한테 네, 이렇게 출연해 주세요라고 했었고 근데 그때 연극원의 룰을 몰라서 되게 되게 전화가 와서 고민을 해봤는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수업 다 빼먹고 이렇게 그런 건지 몰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출연을 하면 안 되는 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예. 나중에 밝혀져서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듣는 연기 실습은 다 들어와도 넌 F야. 네, 그래서 결국 졸업을 못 하셨죠. 네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네. 그 인연이 또 이렇게 함께 작품을 하게 된. 그러게요. 네, 저 영화 보면서 또 이 두 분이 만났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이제 재훈이 형한테 좀 궁금한 거였어요. 궁금한 건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두 주인공의 연기가 모두 굉장히 이제 훌륭한데, 그 구교환 이제 배우님은 약간 이제 그 무전기로 연기하고 이제 뭐 위에서 총 뿅뿅 쏘고 약간 그냥 딸깍딸깍 이렇게 그냥 별로 고생 안 하면서 연기하는데 이재훈이라는 배우는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한단 말이죠. 예, 막 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뛰고 막 옷 빠지고 뭐 이러니까 억울한 부분 없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상과 만나고 연기를 할 때마다 헤어질 때 항상 저한테 미안했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늘 먼저 가셨나 봐요. 근데 제가 또 고생하는 거를 네, 형이 너무 잘 인지하고 있어주고 항상 고생 많아요.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런 생각 딱히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건 흡사 레버넌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뭐 청룡영화상 같은 거 노리고 출연을 결심하신. 전혀요. 아 그런 건 아닙니까? 네네. 근데 뭐 저는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영화에 이제 양화대교 노래가 네. 나와요. 그 화제가 꽤 이제 된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SNS에서 네. 자이언티님께서 탈주 재밌다라고 써놓으신 거 제가 봤어요. 뭐 따로 연락 온 건 없나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이제 무대 인사를 하면서 그 양화대교가 처음 또 뭐 이제 말미에 딱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니까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무대 인사 함께 하면 좋겠다. 영화를 보셨다면. 근데 30차 때 또 시간이 되셔서 보셨는데 그때 저희가 때마침 그 관에서 무대 인사를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무대 인사 하는데 잠깐 오셔서 해줄 수 있냐? 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또 처음 뵙고 같이 무대 인사를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럼 배철수 선생님은? 제 그런 얘기를 좀 은근슬쩍 제가 그 음악 캠프 나갔을 때 했는데 쑥스러워. 쑥스러워하시니까. 또 거기 나갔다 오셨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나가야죠. 또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걸 써와가지고 제가 괜히 자꾸 네. 아무튼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확대 해석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영화의 배경은 이제 북한인데 그
사실 이렇게 보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대변이 되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또 뭔가 다른 세계로 탈출을 해도 결국 또 환경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결과는 또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기도 하셨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좀 꽤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지는 영화라고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의 어떤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감독님께서 뭐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조금 더 깊은 어떤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배경은 북한이지만 이를테면 대한민국을 빗대서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저는 이상하게 개인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요. 어쨌든 뭐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뭐 더 그러니까 확장하자면은 뭐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실제로 뭐 비행기에 몸을 매달아서 유럽으로 미입국하려는 기사 보고도 뭐 영감 비슷한 게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혹은 저 개인 연출자로서의 출발점은 10대 시절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안락한 방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고 나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밤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쯤 갔으면 실제로 창문을 넘어서 나가본 적도 있었고 그랬다가 한 20분 걷다가 아 추워 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지만 근데 그 후로도 뭐 이를테면은 20대 넘어서 알바를 했는데 뭔가 이거 하기 싫다 플러스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뭐 그런 것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의 본질이 뭘까 혹은 그것을 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낯설게 하기랄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잘 만들어진 만족하십니까? 영화에 만들어진 것들 보고. 영화에 대한 만족감. 네. 얼마 전에 극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봤는데 그냥 솔직한 얘기로 재훈 배우님과 교환 배우님이 영화를 살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배우의 연기는 모든 게 저는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랑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저는 배우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감독의 몫이다 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충분히 만족하셔도 되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 경험을 한 게 감독님과 같이 촬영을 할 때 뭐 촬영 전에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촬영장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준비도 준비인데 촬영 전날에 다음날 무슨 씬을 찍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씬이 왜 나왔었고 왜 찍어야 되며 목표가 무엇이고 동시에 그 규남의 입장에서 그 감정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전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또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장문의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주셨어요. 귀찮진 않았나요? 귀찮다? 언제까지 보내주실까요? 근데 사실 그런 네. 감독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네, 자기의 어떤 역할을 좀 아껴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만큼 또 배우한테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에 굉장히 몰입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네.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이런 좋은 경험을 한 또 이재훈 배우님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좀 궁금증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어떤 아이코닉한 배우의 어떤 대표주자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재훈이 형이 출연했던 그 작품들이 꽤나 그 어떤 메시지들이 좀 명확한 작품들이
저는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박열도 그렇고, 뭐 I Can Speak도 그렇고, 뭐 시그널 모범 택시도 있고, 뭐 이번 탈주까지. 그러니까 관객한테 던져주는 어떤 뭐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과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생각할 거리까지 동시에 던져주는 작품들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약간 그런 맥락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준익 감독님과 함께 박열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항상 영화가 재밌어야 되는데 의미도 있기를 바라는 그 재미와 의미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한테 그래서 작품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심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택되는 작품들이 또 좀 연결이 된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작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이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어떤 그 핵심적인 맥락을 항상 어떤 찾았었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이거 왜 했어? 그냥 하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툭툭 할 수 있는 제 자신을 좀 꿈꿔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질문은 미끼였고 제일 궁금한 건 이런 훌륭한 멜로 얼굴을 가지고 왜 이재호는 자꾸 이렇게 고생하는 걸 선택하는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그 구교환 배우님처럼 딸깍딸깍 연기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조건이 있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늘 옆에서 보면 고생하는 걸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저도 돌이켜 보니까 조금 더 좀 말랑말랑하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하고 싶은데 막상 정말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들은 좀 고생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지향하고 이 외모를 좀 알고 있군요. 네가 얘기해줘서 맞잡으신 거예요. 아무튼 좀 저는 사실 보고 싶어서요. 네. 이재훈 배우의 어떤 말랑말랑한 뭐 멜로라고 할까요? 그런 영화들도 한번 또 오랜만에 네. 보고 싶어서 부탁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구교환 배우님의 캐릭터도 상당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뭐 사랑하는 어떤 일과 사람을 그 어떤 체제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뭔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좀 영화를 보면서 꽤나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뉘앙스들이 대본 작업에서부터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 현장에서 또 뭔가 좀 디벨롭이 된 부분들이 또 따로 있는지 또 좀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상 캐릭터. 네. 뭐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점은 되게 어쨌든 현상은 포지션이 추격자인데 추격자가 되게 단순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던 저한테 단순한 것은 이를테면은 추격자가 좀 센 사람인데 이를테면 근데 꼭 그런 장르 영화들 보면 놓치고 나서 괴로워하는 꼴이 너무 약해 보여서 저는 놓치건 기다리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럼 여유 있으면 뭘 할까? 그냥 저한테 강렬했던 거는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총을 쏘는 이미지였었는데 그럼 누구한테 하지? 처음에는 와이프였어요 사실은. 제가 각색할 때. 근데 와이프한테 통하고 무슨 대사를 쓸까 하는데 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뭐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하지만 많이 늦진 않을 거야. 뭐 이딴 대사밖에 못 쓰니까 재미가 없어져서. 근데 그러면은 애인으로 할까? 여성 애인으로 할까? 생각했더니 또 너무 뻔해지서 그냥 이를테면 그러니까 미러링 같은 건데 남자로 바꾸니까 좀 흥미로워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설정에 대한 거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오브제들이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 챕스틱이 그냥 나오면 그 소리 찌깍찌깍하는 소리, 막 핸드크림을 바르는데 막 그 어떤 소리들,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뭐좀 야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의도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과정에서 좀 나온 것들인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환 배우님이랑 할 때 이 사람이 전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왠지 이게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좀 꼬질꼬질한 걸 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깨끗하게 가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좀 늦게 봤어요. 그 상황 때문에. 근데 그래서 홍보 활동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두 분이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되게 좋았나 보다. 아까 사실 이 영화의 캐스팅 비화까지 아니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러브콜을 보냈고, 네, 뭐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뭐 그거에 화답을 하면서 캐스팅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네. 좋으셨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우리 파수꾼 팀들 이렇게 또 시청 쪽에서 모여가지고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네. 또 한참 걸으면서 계속 수다 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봤었던 작품들 막 얘기하는데 그때 모가디슈 얘기를 맞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가디슈 뭐가 좋았나, 뭐가 뭐 아쉬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맞아요. 네, 구교환 배우한테 흠뻑 빠져 있었죠. 흠뻑 빠져가지고 네. 진짜 대박이라고 막 이러면서 했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지금 나네요. 네. 근데 진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싶었었던 배우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신났죠 그때.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계속 홍보하면서도 네.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사적인 것들 많이 또 교류하고. 얘기하시고. 네. 한번 제가 네네. 공유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보기 것들 많이 좋았고, 받았어요. 굉장히 보기 좋았고, 이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 그 배우 중에서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이재훈이라는 배우한테 가장 어떤 리스펙과 그런 것들을 보내는 배우가 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영화와 이제 어떤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이 어떤 영화에서도 합이 너무 좋고 홍보 활동하면서 하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가 좋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관객분들한테 아마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선물 같은 거 있나요? 좋은 포스터. 질문 주시는 분께 뭐 사인돼 있는 건가요? 사인이 된 포스터를 증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분씩 좀 해서 제가 먼저 우선은 한번 저기 이렇게 하신 분 하늘색 그 안경 쓰신 분, 그 선풍기 들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일단 탈주 덕분에 너무 행복했던 관객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탈주는 관객들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규남이에게 많은 서사를 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주변 인물인 동혁은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구체적인 동기가 있고 서사가 있고, 그리고 현상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규남과 반대로 되게 립밤이라든지 그런 레이어 뒤에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주인공인 규남과 대비를 이루려고 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규남이한테 관객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규남한테 몰입하려고 하는 장치 같은 거는 그냥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배우 이재훈인 것 같고요.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뭐가 쟤 왜 저러지?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마도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인과는 그냥 재훈 배우님 혹은 재훈 배우님이 연기한 규남인 것 같고요. 네, 그래 다른 장치는 네 없고, 다만 장치라기보다는 생략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뭐 작가님이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연출해야 돼서 조금 각색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한번 가본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되게 영화라는 게 이렇게 다다다닥 재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근데 그때 가장 큰 제가 시도하려다가 이제 안 한 것은 고민하는 거였어요. 규남이 내가 가는 것이 맞는가? 간다고 정말 저희가 좋을 것인가? 난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갈 수는 있을까? 가다 죽진 않을까? 등등등 계속 고민하는 거였는데, 그런 버전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사니까 이 인물만큼은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듣고 고민은 이미 영화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끝난 인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개입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근데 되게 어려운 연기인데 그냥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앞으로 나가는 영화여서 굉장히 좋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굳이 안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여서 네, 저는 아주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하신데 포스터 하나 드릴까요? 드려서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이제 이재훈 씨가 한번. 네, 저기 맨 뒤에.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 내에서 리현상이 임규남을 죽일 수 있는, 죽이기보단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왜 규남이를 그냥 보내려고 하고 되게 기회를 많이 준지 리현상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네. 마지막에 그 터널을 들어가고 나서 네. 했었던 그 부분도 갑자기 또 지금 생각이 나네요. 두 가지로 굳이 얘기하자면, 저도 사실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되게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오랜만에 보고 나니까 얘를 보고 점점 보니까 얘를 통해서 거울 보듯이 자기를 봤을 것이고, 잊고 있었던 어떤 자기 모습 같은 걸 봤을 거라서, 그걸 보는 게 되게 뭐랄까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제외하고라도 아마도 현상은 뭐 기본적으로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인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것 같은 게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마도 현상은 그것을 계속 배신하고 비껴갈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마지막에 그 터널에서 질질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 남한 분에게. 그 뒤에 갑자기 네. 뒤돌아가던 그 리현상이 나도 귀순시켜줘 하고 따라갔으면 탈주 2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네, 부분인데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네. 이제 2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장영남 선생님하고 선배님하고 세 분이서 이렇게. 포스터 맞았나요? 네, 포스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감독님께서 한번 정해주시죠. 네, 아이패드 제발 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줘요가 많아요. 어느 제발? 여기 네. 있어요. 어느 제발 줘요죠? 감독님? 네, 제발. 아 여기 초록색 제발 줘요. 네, 네. 제발.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 후임들이 규남이의 출신 성분을 얘기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남한에서 동혁이 가족에게 동혁이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그런 등등을 보면서 임규남은 참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캐릭터라고 느꼈는데요. 사실 그래서 몇 번이나 동혁이를 버리고 그냥 혼자서 탈주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동혁이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게 느껴졌던 장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연출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탈북인데 어떻게 동혁이를 끝까지 책임져야겠다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남이에게 동혁이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거를 동혁이를 데리고 탈주를 해야겠다고 끝까지 결심한 그런 규남이의 사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 생활을 같이 오래 했었던 동료이자 이제 동생이고, 예, 규남이는 또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혁이 정말 가족 같은 친동생으로서 느끼는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컸을 거고, 근데 정말 막상 뭔가 탈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알아버려가지고 데려가라는 그 동혁이를 뭐 말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혼자 도망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적인 면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혼자서 이 친구를 버리고 갔을 때 만약에 죽었거나 그랬다면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것이 정말 온전한 자유로서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사가 굉장히 좀 너무 이런 배신 배반도 많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만큼은 올곧은 어떤 신념을 가진 이 규남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전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를 저는 바라면서 또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네.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왜 목숨 바쳐 싸웠냐라는 질문을 해요. 네. 그 우리는 이제 뭐 애국심, 혹은 나라에서 지급한 뭐 마약,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입을 모아서 내 옆에 전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네. 네, 저는 그 사실 규남이가 그 사빈이가 한 역할이 이름이 뭐죠? 동혁이를 데리고 왜 저렇게까지 다 죽어가는 애를 지도 죽으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네. 그래 그게 저기까지 같이 온 전우라면 저 규남이란 인물이 저 전우를 포기할 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네, 네. 결국엔 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포스터 봐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재훈 씨가 한번 또. 네 저기 불빛 저요. 네. 제발. 네.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바뀐 생각이나 가치관이 있는지 아니면 또 현재를 살아가는 규남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는지 궁금해요. 실패할지언정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왔잖아요. 네. 쉽지 않지?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 선택이 뭐 틀리지 않았음을 뭐 증명하라라는 또 갑자기 현상의 대사도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있을 일이 목숨을 걸고 탈주를 했었던 순간만큼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규남이를 보면서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왕 사는 거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도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던지 외면을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네, 뭐 누군가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 있는 뭐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규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분명히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순간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발 한 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앞으로도 살 거거든요. 네, 같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또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많이 또 응원해주고 또 으쌰으쌰 해주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네, 뭐 이렇게 좀 질투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박수 쳐주고, 네,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재훈 씨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정해 주시죠. 네, 저희 스태프분 줄에 네 거기 예. 본인이 손 들고 왜 또 놀라세요?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 배우님 사랑합니다. 영화가 되게 시원하게 달리는 맛도 있고 액션도 있고 그런 부분 되게 재미있었는데, 약간 저는 규남이의 얘기가 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약간 왜 저렇게까지 막 엄청 가고 싶어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배우님한테 막 문자로 규남이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약간 규남이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 아, 지금 휴대폰 있으면은 하나 뭐 한번 보여주고 싶네. 혹시 내 휴대폰 하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토크 좀 해주세요. 그 밤에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는 건 감독으로서 또 어쨌든 또 용기를 내시는 거잖아요. 쉬운 선택이셨나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 정리한 김에 아까워서 보내기도 하고, 말씀하신 어떤 배우분들은 귀찮아하기도 하고, 아까 귀찮다기보다 별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신데, 뭐 해서
뭐 그리고 이렇게 이랬으면 또 보내면서 고민도 되고 사실 이렇게 그걸 한정짓 규정짓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서 되게 눈치를 보면서 보내곤 하는데 재원 배우님은 항상 감사합니다 해볼게요가 매번이어서 네. 좋으셨겠어요. 네. 정하셨나요? 아, 비교적 짧은 걸로. 조금 긴. 아 길어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2022년 1월 8일 오전 11시 2분에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전 11시 2분이요? 네. 애매한 시간대네요. 오전 11시. 저희가 밤 촬영도 많이 하니까 아, 낮밤이 밤촬영 바뀌어서 후에. 네. 재훈 배우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지방 헌팅에서 돌아왔어요. 기깔나게 멋진 영화를 만들기 위해 멋진 장소를 찾는 일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장소보다 배우님을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재훈 배우님을 찾아가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촬영장까지 먹고 자고 싸고를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탈주는 규남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는 이 영화에 큰 목표가 있어요. 배우가 재훈의 어떤 필모들보다 더 좋은 대표작을 만들고야 말겠어. 저는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영화는 만들고 싶진 않은데 이재훈 필모들 중에 큰 획을 긋는 영화는 만들고 싶어요. 아무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가급적 선배 세대의 배우들 말고 같은 세대의 배우들과 영화를 하고 싶고 재훈 배우님은 지금까지 좋은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 좋은 영화들 후에 나오는 최신판으로서 탈주가 정말 좋다면 제가 성취하고 싶은 내 세대의 배우와 좋은 영화를 만든다의 지점과 닿을 수 있으니까 제 배우님과 좀 더 제대로 멋진 영화를 만들고픈 마음이 가득한가 봐요. 네. 뭐 다른 배우들과 리딩도 하겠지만 혼자서 연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멋지게 해주세요. 긴장감 넘치게 해주세요. 이딴 디렉션이나 제가 하고 있을까봐 높아심에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새벽부터 구체적으로 장면마다 규남에 관한 생각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고 곧 배워요. 배우님이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보내주셨어요. 엄청 긴데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들어보시니 또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저는 진심밖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내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진심이었고 근데 천문하자면은 촬영 전에 얘기 나눌 때 그 재훈 배우님 사무실 가면 출연했던 포스터들이 있는데 다 얼굴이 달라요. 같은 재훈 배우 얼굴인데 그리고 새삼 놀랬었어요. 아 맞다 이 영화 했었지 보다가 같이 지금 탈주를 하기로 했으니까 탈주도 어떻게 걸릴 터인데 그건 어떤 포스터일까? 또 그 포스터에서 재훈 배우의 얼굴은 어떨 것인가? 이거를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영화의 목표가 있다면 재훈 배우 필모 중에서 좀 빛나는 필모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작성해서 보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필모가 되어준 것 같아서 좀 감독님한테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되게 부럽네요. 되게 꽁냥꽁냥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 네, 꽁냥꽁냥 잘 찍으시잖아요. 예, 뭐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번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같은 세대의 감독님과 배우가 만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두 분도 같이 작품 하셔야죠. 아이고 뭐에 저야 불러주시면. 네. 불러주세요. 네. 두 분도 한지 오래됐죠. 태훈 형이랑요. 처음 사냥의 시간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민 배우는 알고 있겠지만 제가 뭐든 하는 어떤 프로젝트든 뭐든 저한테는 1순위예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같이 하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너무 또 이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또 타이밍과 시점이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웬만하면 재훈이 형이 하자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려고 해요. 힘든 어떤 스케줄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원프레임드 이런 것도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연출에 뜻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그때. 예. 그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역사에 남을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보다는 배우의 필모의 어떤 그 한 획을 긋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어쨌든 뭐 저 아주 조그만 영화였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랑 같이 작업을 하는 저 배우와 내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물을 연기해주는 저 배우에게 이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동시에 뭐 역사적으로 남는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저는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근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감독이 배우를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 네. 네, 그런 것들을 저도 뭐 아주 잠깐이나마 느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근데 다 영화를 보면 사실 감독님이 배우들을 얼마나 아끼는지가 사실 잘 보여요. 탈출한 맞아요. 영화는. 네, 그래서 배우들이 저 사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촬영이었을 텐데도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자 포스터 남았나요? 하나 남았습니다. 저요 방금 누구예요? 저요 누구예요? 예, 저기 검은 옷 입으신 저요. 어제 무대 인사 어제 GV에서 현상이는 규남이랑 같이 안 넘어간 게 후회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규남이도 후회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규남이가 그 라디오가 아니라 어디 공모전에서 여행 가이드 같은 게 된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게 직업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상이를 통해서 아문센이라는 책을 통해 그 여행가 그래서 여행사를 차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혁을 또 데려오지 못한 그 아픔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꿈을 심어준 사람이 피아노 형인 거잖아요. 현상이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또 막았었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형이 좋아했었던 피아노를 다시금 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규남이는 좀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곳에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을 또 펼치는 모습을 아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게 연주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어떤 공연장에 이 넓은 객석 안에서 규남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잡으러 올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탈주 2를 그 사단장 차순배 선배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다시 쟤 데리고 와라. 잡아와. 네. 그래서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글로 이제 파견을 가가지고. 그렇죠. 네. 또 아문센이란 여행사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2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자, 뭐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는 없어요. 포스터는 없는데 뭐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정해주세요. 네, 저기 번거지 모자 쓰고 마스크 하신 분. 네. 먼저 탈주 200만 돌파한 거 축하드립니다. 배우님들의 멋진 연기와 감독님의 기쁜 디렉으로 인해 더욱더 풍성한 영화가 탄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현상의 대사 중 너 탈주할 박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너네 아버지처럼이란 대사에 임규남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지는데요. 어떤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나미의 아버지가 어쩌다가 돌아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현상은 규남을 진짜 그러니까 종자라는 표현이 되게 혈연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을 평소에 이렇게 상스럽게 해서 상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으면 정확히 전달할 수가 하지만 안 쓰고요. 상스러운 표현은 여지는 그러니까 되게 뭐 없는 애로 본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뭐 비하인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되게 이게 이 피를 이기는 하여튼 뭐 그런 텍스트도 있어. 근데 생략된 대사 중에도 하나 그 사단장 직속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네 아버지처럼이란 대사가 사실 있었는데 속도가 때문에 줄였는데 그래서 또 아버지처럼 또 그래야 되는 운명의 자리를 준 거였었어요 사실은. 그랬던 것이었고 그럼 아버지는 왜 죽었느냐 몰라요. 네, 근데 되게 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냥 어느 순간까지 불행하려면 불행한 요소들이 이렇게 쌓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규남도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안타깝게도 마셔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 오랜만에 또 그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영화를 본 것 같아서 여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GV 참석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돌아가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이렇게 박정민 배우와 다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MC가 되어서 하는 거를 또 이제 처음 경험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네. 앞으로 전문 MC로서 활동을 아니 됐고 네. 다음에 저 영화 나올 때 네. 한번 와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또 이제 바쁜 시간을 이렇게 내어줘서 흔쾌히 또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그래서 관객이 이렇게 다 찬 거예요. 네. 정민 배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맞죠? 네. 다들 정민 배우 보러 온 거잖아요. 네. 나중에 또 정민 배우 영화 나오면은 이렇게 객석이 꽉 차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을 주시는 또 GV를 또 꿈꿔봅니다. 네네 언제든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또 탈주라는 영화를 또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진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개봉 전에 후반 작업하면서 탈주 이 영화 GV를 하려나?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해본 적이 있었고 그때 저의 답은 뭐 어쩌다 할 수는 있겠으나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저한테는 그냥 액션 영화여서 어떤 의미에서 그냥 시원한 영화여서 무슨 할 얘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개봉하고 나서 그리고 또 영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우님의 연기와 또 그 틈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공기를 잡을 읽어주시고 때론 2차 창작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좀 더 풍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점에 박정민 배우님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자리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